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리우 현지를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값진 동메달을 땄군요. 네, 이대훈 선수가 리우올림픽 남자 6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벨기에의 아찹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따면서 런던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자, 이 태권도가 좀 지루하다 이런 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훈 선수 정말 화끈한 경기 펼쳤죠? 네, 맞습니다. 태권도가 닭싸움처럼 다리만 들고 서 있어서 재미없다는 팬들의 비난이 많았는데요. 네. 이대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막판에 무릎을 다쳐서 다리를 절면서도 머리 공격 같은 화려한 공격을 펼치면서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이대훈 선수가 밝힌 소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대훈 선수가 8강에서 패한 뒤에 상대 선수의 손을 먼저 들어주면서 올림픽 정신을 발휘했고요. 금메달을 못 땄다고 우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대훈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경험을 했고 이것 하나 줬다고 기죽지 않을 것이라고 당차게 말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전 세계에 정정당당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준 이대훈 선수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자랑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주 철학 있는 말을 했군요. 자,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지금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죠? 네, 박인비 선수가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서 5타를 줄였고요. 박인비 선수가 10언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렸고 2위 미국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와는 한타 차입니다. 네, 자, 이 박인비 선수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 최근 부진을 거듭했는데 올림픽 무대에서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박인비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기권, 컷탈락, 28 오버파 등 굉장히 부진을 거듭했었는데요. 역시나 올림픽에서는 골프 여제다운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박인비 선수는 메이저 대회는 다음 기회가 있지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뿐이고 내 골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외국 언론이 제기한 박인비 선수의 은퇴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게 금메달 못지않게 어쩌면 금메달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이 탄생했군요.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오늘 리우에서 발표된 선수위원 투표 결과 5,815명 중에 1,544표를 받았고요. 그래서 후보자 23명 중에 2위를 기록하면서 러시아 장대 높이 뛰기에 이신바에바이 등 4명과 함께 IOC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문대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인 IOC 위원이 됐고요. 임기는 2024년까지 8년간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진단했을 때보다 의외의 결과였는데 이게 발로 뛰면서 만든 기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 동안 홀로 선거 활동을 펼쳤는데요. 얼굴이 들어간 카달록 하나를 들고 햄버거로 끈기를 때우면서 선수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유승민이 2004년 올림픽 남자 탁구 결승전에서도 중국 왕하오를 꺾었던 것처럼 모두가 안 될 거란 예상을 지었고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김연아 IOC 위원이 등장할 가능성은 줄어든 거죠? 네, 유승민 선수위원의 임기가 2024년까지인데요. 한 나라가 2명 이상의 선수위원을 보유할 수 없는 IOC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승민 위원의 임기 중에 다른 후보를 낼 수가 없고요. 김연아는 IOC 위원이 꿈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선수위원이 아닌 IOC 위원으로 출마하거나 IOC 위원장의 직권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는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보물 김연아의 상황은 아쉽지만 그래도 유승민 위원을 축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초면은 이제 폐막식인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해서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우 현지에 나가 있는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캐스팅 보트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정치 용어인데 보통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엇비슷할 때 3당의 투표가 승패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네. 캐스팅 보트. 자, 왜 오늘은 이래요? 네, 알쏭달쏭한 미국 대선 판세를 읽기 위해서 아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요. 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의 분석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압승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대선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지난밤 발표된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요. 트럼프가 힐러리를 오차 범위 내에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망언 때문에 트럼프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랬던 언론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 보도하면서는 별다른 해석 없이 내놓고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이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현지 시간 18일 이 라스무센이 발표했던데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41%, 트럼프가 39%. 이렇게 접전으로 나와서 이게 왜 그런 건가 궁금했어요. 네, 이게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네. 2% 차면 사실 누가 앞섰다 결론 못 내릴 정도로 맞습니다. 접전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퓨 리서치 여론조사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클린턴 41%, 트럼프 37%, 4%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지난 조사 때가 9% 차이 났는데 맞아요. 절반 정도로 격차가 줄었으니까요. 지난 2주 동안 힐러리 대세다, 트럼프 회생 어렵다 이랬던 언론 보도가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연일 두드려 맞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막 이제 이 과거의 망언도 사과하고 막 그랬던데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추격을 했을까? 며칠 전까지 힐러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분위기였는데 의외의 결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이 캐스팅 보트에서 그 답이 좀 들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클린턴 대 트럼프 양자 대결로 이제 보도를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보통은 생략을 하죠. 그런데요, 이번 대선은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전혀 다른 결과 하나가 있어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결과인데요. 클린턴 47%, 트럼프 41%로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른 게 왜 그러냐? 이건 양자 대결을 전제로 했을 때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사자 대결로 조사했었더니 격차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제3, 제4의 후보들이 이번 미국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자 대결 여론조사에서요.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가 무려 9% 지지를 얻었고요. 아하.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3%, 둘만 합쳐도 12%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 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야 물론 낮죠. 네. 하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이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요. 클린턴이 이길까 트럼프가 이길까 승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3, 4 후보는 당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군요.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봅니까? 양자 대결일 경우는 클린턴이 훨씬 유리하지만 사자 대결이 되면 격차가 줄어들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둘 다요. 지지율이 44%가 정점이었어요. 아하.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양당 지지자들 중에서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당파성은 없는 부동층 그리고 제3후보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런 영상인데요. 네. 게리 존슨 후보 아마 청취자분들은 낯설 텐데 네네. 이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아하. 공화당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데 동성결혼은 개인의 자유니까 허용하자. 무역장벽도 없애자 하니까 이건 민주당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이탈한
그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건 이 양쪽의 지지를 받지 않는 질 스타인 후보. 네. 주목할게요.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요. 내과의사 출신인 환경운동가인데요. 전형적인 진보 성향 인물입니다. 녹색당 자체가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핵심 공약을 보면 학자금 대출해준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기억나시죠? 버니 샌더스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네요. 게다가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스펙만 보면요. 힐러리와 샌더스를 완전히 잘 조화시켰다. 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힐러리와 샌더스를 잘 조화시킨 하지만 이제 소수 정당의 이 진보주의자. 맞습니다. 또 자유당의 게리 존슨. 이건 전혀 모르던 변수인데 말이죠. 자, 이 버니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 힐러리 지지 선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반발하면서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자 경선의 상처를 억지로 봉합해 놨는데 그럼 질 스타인 후보가 그 상처를 지금 헤집으면서 힐러리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줄어들거나 혹은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15일, 16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 발표되기 이 사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어느 정당에 관심이 더 많은지 인터넷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보면 네.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보통 정치 쪽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건데 8월 18일 날 구글에서요. 검색한 검색량이요. 녹색당에 대한 검색이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아하. 원래는 공화당이 검색량이 한 100 정도라면 네. 민주당은 한 70. 네. 그리고 녹색당과 자유당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양에는 변화가 있어도 비율이 항상 유지되어 오다가 사상 처음으로 역전이 된 건데 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CNN 방송에서요. 이 질 스타인 후보가 출연해서 네. 학자금 대출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서 일자리 2천만 개를 그린 뉴딜로 만들겠다. 이런 아하.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태까지 좀 그 대선에도 관심 없었던 젊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굉장히 크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버니 샌더스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믿다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실망했던 젊은 지지자들이 드디어 대안 후보가 나타났다라고 좀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이 후보는 관심 있는 게요. 스타인 후보의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지지를 얻으면 거의 다 민주당에서 다 빠져나온다라고 보면 되니까. 타격이 힐러리에게 갈 것이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제 이규찬 기자,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에 종종 나오지만 제3 후보의 영향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제3의 후보 여기서 이제 질 스타인 후보가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선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조지 부시가 승리하고 민주당 엘고가 패배했는데 실제로 부시한테 진 게 아니라 녹색당 랄프 네이더 후보에게 졌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때 네이더 후보가 얻은 게 2.7%가 딱 둘의 격차였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올여름 미스터 피자를 부르면 치킨도 오시고요. 8월 25일까지 프리미엄 피자 라지 배달 주문 시 순살 치킨이 무료. 미스터 피자 치킨 드림. 1577-0077 미스터 피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제휴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팔도 비빔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에이,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짜로 먹는 거지.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보너스 카드로 4만 원 이상 주유시 팔도 비비면 150만 개가 쏟아진다. 8월 2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 떠오르는 화제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캐피탈 상용 차리스. 처음엔 안 믿었죠. 포터, 봉고, 마이티, 카운티에 솔라티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초기세금 부담 없고 월 납입금도 할부보다 저렴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스료 최대 3달 무료 혜택까지. 이제 트럭, 버스도 부담 없는 현대캐피탈 상용차 리스. 1588-5211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연체이자율 24%, 중도해지 수수료율 5에서 40%, 승계 수수료율 2%, 리스료 무료 한도 차량가의 6%, 자사 할부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오로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생기 오로나민 씨. 발라요 오로나민 씨. 생기 발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민 씨. 생기 발라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씨. 생기 발라 컴온.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